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건물 대지와 별도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건축 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제가 한번 자세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에 있는 어떤 상가의 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된 지 35년이 넘어서 많이 낙후되었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희 상가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을 해서 오피스텔로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 건물이 위치한 필지에 건물 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대지가 공유로 같이 있습니다. 이 제3자는 건물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아마도 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건물 대지로 지분 등기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재건축 결의는 이 제3자를 포함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런 경우 어떻게 재건축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광장동에서 재건축 자문하고 있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집합 건물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대지 지분을 건물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대지 지분이 건물 지분으로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투리 땅이 남아서 공유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하시려고 하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자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면 먼저 관련된 법 규정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런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에요. 이는 아파트 재건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집합건물법과 건축법, 이와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집합건물법이 1985년부터 시행됐고 당시에 집합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거든요. 이 집합건물이 대부분 상가입니다. 이렇게 30년 된 노후화된 상가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약 3층에서 5층짜리 상가이고요. 너무 노후화됐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공실이 많아지고 수익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주상복합 즉 상가하고 오피스텔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올려서 재건축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사안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에 따르는데요.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재건축 결의라고 해서 건물 건축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나 복구비나 관리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이 변하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집회를 통해서 그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의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 의결권은 지분이죠. 이런 재건축에 동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붉은 글씨로 쓴 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관련 집회의 결의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재건축 결의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구분 소유자예요. 구분 소유자인 것이지 지금 이 사안처럼 대지 지분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일단 건물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 이후에 동의한 구분 소유자들이 그 건물이 있는 대지 지분을 전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분 소유자들이 확보한 지분과 지금 현재 공유로 있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공유로 가지고 있는 제3자 있지 않습니까? 이 제3자하고 또 이것을 합쳐야 돼요. 합쳐서 100%를 만들어야지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재건축 결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나머지 제3자하고의 또 합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 허가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보면 건축 허가라는 제목 하에서 1항에는 건축물을 재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21층 이상 같은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21층 미만인 경우에는 당의 구청장의 허가로도 족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조문이 이제 건축법 제11조 11항이거든요. 제1항. 1항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100% 확보되어야만 건축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나와야지 철거도 하고 불토도 하고 그 다음에 착공도 하고 준공도 하고 분양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건축 허가 받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깔고 앉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조항이 제2호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축, 개축, 재축, 이 재축이 재건축이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그 다음에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80%란 말입니다.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100% 지분 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 건물을 헐고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필요하고 이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얘가 뭐냐면 구분 소유자 80%, 그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건축허가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를 가지고서 건축허가를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결의로 되는 것입니다. 구분 소유자예요. 방금 사안처럼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는 위 재건축 결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 결의 이후에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80% 이상 확보되어야 돼요. 결국 대지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제3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건물 대지 지분이 80% 이상 확보가 됐어요. 즉 재건축 결의를 통해서 이제 재건축 찬성한 사람들이 확보한 대지가 전체 대지의 80% 이상인 경우에라면 건축법 제11조 11항 제2호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20% 지금 제3자가 만약에 20% 미만인 경우에는요. 이때는 이미 전체의 80%를 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제3자 소유권까지도 다 확보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와요. 따라서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제3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일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건축법 제11조 11항 제2호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제3자의 지분이 전체 한 필지 중에 전체 지분 중에 20% 미만인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단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